오늘 이번 시간에는 투싼 NX4에 대해서 시세를 알아봐 달라 해주신 분이 계셨어갖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0만 킬로 다 빼고 보게 되면은 181대가 있는 건데 최저가는 1,500만원 선부터 시작, 제일 비싼 거는 3,400, 3,68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건 두 개는 개인적으로 좀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100 정도가 거의 끝이구나, 이유 있는 끝이구나. 인스퍼레이션의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의 완전 풀옵션인데 이 가격이면은 이게 끝이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 거꾸로 봤을 때 말이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최고가는 3,100만원 선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중간 시세를 보니까 2,300만원 선이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예상 선호 시세는 2,000만원에 다 맞추시거나 부대 비용까지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이것저것 다 맞춰갖고 2,000에 다 맞추거나 아니면은 더 싸게 혹은 조금 넘치더라도 이유 있는 넘침은 허용 가능, 이런 식으로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합리적이라면 100에서 200만원 더 쓸 용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으로 소비자분들의 예상만큼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막상 진짜 알아보면 착값만 2,100만원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걸 매매단지 가보셔야 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높은 시세로 안내를 해드리면은 잘 안 찾으세요. 전화 자체를 잘 안 하실 수도 있고, 내 예산은 이게 2,000만원 넘어가면 새 차 사지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신차 가격이 요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중고차 가격의 1.5배 혹은 2배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매매단지 가보셔야 현실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은 낮은 가격으로 방문하게 만들고 높은 금액에 판매하려는 게 나쁜 딜러들의 핵심인데, 시간 내서 갔는데 안 사고 가기가 좀 그래. 진짜 딜러 전산을 대놓고 보여주는데 이게 맞겠지, 꼬치꼬치 따져 부를 방법도 잘 모르겠고, 믿고 왔는데 눈탱이 설마 치겠어, 사야겠지? 상태 보니까 괜찮던데? 라고 하면서 구매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금액, 여기 나와 있는 금액들이 다 이렇게 전체가 다 올라가고 원래 0으로 바꿀 경우 원래 금액으로 보시는 건데, 이 금액들도 정찰제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내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수수료 안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못 깎아줍니다. 왜냐면은 수수료를 안 받는 만큼 이 금액을 다 받을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나쁜 업체도 아니고 수수료를 또 안 받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급상승한다라는 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결국에는 깎고 수수료를 받거나 안 깎고 수수료를 안 내거나 라는 거는 그게 그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더 낫다, 더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에 무난한 흰색 내지는 짙은 회색, 검정색 등의 적당한 무사고 차량은 차값만 2,600만원 선으로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데 유튜브 보니까, 내가 매물 보니까 2,200에서 2,400에도 충분히 광고하는 게 있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성능 점검 기록부의 자세한 내막과 실물을 못 보셔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할 게 실제로 방문하셨을 때 포기할 게 여러 개 되어야 가능한 시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이 싼 쪽에서도 충분히 있는데 보통 보면은 등급들이 모던, 프리미엄입니다. 옵션이 통풍 시트가 없다라든가, 모던 찍어볼게요. 제일 낮은 등급인데 찍어서 시트 운전석 쪽 밑에를 보면은 전동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에어컨 돌리는 게 히터 에어컨 키는 게 0, 1, 2, 3 이게 돌리는 거예요. 터치식이 아니고, 라이트도 오토 라이트가 있긴 한데 축구방이랑 뭐 차선 이탈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그거는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것도 재질이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핸들에도 열선이 안 들어가나? 요즘에는 기본에도 많이 넣어주는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뭐 차선 이탈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건데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하는 건데, 내비게이션이 여기 맵이라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다가 연결을 해갖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그런 쪽으로 쓰라고 돼 있는 건가?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야 이거는 못 사겠는데? 라고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요즘이 아니라 과거부터 많이 말씀하시는 스마트 키가 아닙니다. 돌리는 키고, 등급이 낮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등급이 높아지면은 스마트 키가 생기고 전동 시트가 생기고 통풍 시트가 생기고 핸들 열선이 생기고, 이거를 등급이 좋다 아니면 옵션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 하이패스가 또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하이패스가 있고, 파워 트렁크 아니고 수동 트렁크 도어고, 많은 분들이 진짜 차량을 보실 때 요거는 보셔야 된다라는 게 맨 밑에 들어온 날짜인데 3월 23일이면은 오늘 날짜가 녹화 날짜 기준으로 5월 18일입니다. 518인데 두 달이 안 됐습니다.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 편에 속한다. 두 달이 넘어가면은 좀 된 거고, 두 달이 안 되면은 좀 오래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 지역의 수원 성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 교환이 표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능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여기 밑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또 구매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10분 중에 7, 8, 9분들께서 여기
밑에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칸을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말이죠. 사고는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옵션이 매우 없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성격에 따라서 이 차를 새 차로 구매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만큼 구매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등급이 낮은 차는 휠에 차등적인 등급이 있어서 알루미늄 휠이라든지 검정 투톤 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계기판 디자인이 다르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냉각수 색깔은 굉장히 알아보기 쉽고, 이게 색깔이 탁하거나 진하면 안 되는데 분홍빛으로 수량도 적당해 보이고, 냉각수니까.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유잖아요. 유량이라고 하고 냉각수는 수량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렇게 선명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차값만 2,000 밑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등급이 낮아지거나 키로수가 10만 킬로 이상으로 많아진다라든가 1년에 15,000km 정도 타실 분들이 많으신데, 이 차는 13만 7천이에요. 15,000km를 타면은 금방 15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는 적어도 진짜 못해도 타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 3년만 타더라도 20만에 근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세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싸게 산 만큼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차 할 때까지 탈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공업사 들락날락할 수리비의 확률과 그런 돈이 더 들어갈 걸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차량이 맞냐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 초까지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될까? 불과 조금만 보면은 뭐 프리미엄도 나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차량 넘버가 있고요. 키로수,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일, 오토, 경유, 회색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 이런 시트의 색깔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밝은색 시트를 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약간 꾀지지합니다. 여기 뒤에는 깨끗할 때가 많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조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가 아까와 비해서 올 터치식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돌리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요거는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높은 등급이고 스마트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되고, 아까는 여기만 오토 윈도우였는데 이제는 등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단계 높아진 겁니다. 근데 조수석에 요거 있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도 없네요. 그리고 핸들을 보면은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은 요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를 보느니 이걸 보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는 2027년 1월 29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다라는 건데, 1인 신차 장기 렌트에 비중이 많은 차입니다. 그리고 교환된 부위가 여기 이거는 판금, X는 교환인데 뒤쪽에 더 있다. 라이트도 깨지지 않았었을까? 그 다음에 휠하우스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었을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 차 피해 2회인데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도 2월 3일인데 개인적인 비추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성능을 소개해드리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조금씩이라도 내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업체, 큰 업체는 직원이, 유튜브 하는 메인 직원은 거의 손님을 잠깐 응대 혹은 인사만 하고 빠지고 직원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직원이 다 하다 보니까 2명이 있으면은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수익을. 근데 알선으로 해서 대부분 자기 차가 아니라 남의 차를 판매하는 상황일 때가 많은데, 수수료 해갖고 나누기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작은 수수료로 나눠 갖는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딜러들이 저건 말이 안 된다, 저거는 요것도 안 깎아주고, 깎아줘봐야 뭐 1, 20만원 깎아주는 척하고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금액을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으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믿는 딜러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 10만 이하가 오래 타기 좋다, 그리고 한 8, 9만 선호하시는 분들, 금액도 그래야지 맞으니까 키로수 똑같은 금액에 짧은 차 사실래요? 비싼 차 사실래요? 라고 여쭤보면은 당연히 짧은 키로수죠. 하지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키로수를 올리시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등급은 솔직히 낮추기가 어렵다, 키로수는 올리기 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프리미엄 요거를 아무거나 찍어서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보면은, 저는 배경만 보더라도 어디인지 아는데, 그리고 넘버가 여기가 때가 있구나, 박았나 라는 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조금 꾀재재하구나, 약간 실제로 보면 더 괜찮을 때가 많아요. 실내 사진은, 외부 사진은 실제로 봤을 때 더 별로일 때가 많고, 문코 거의 없는 차가 없고, 썬팅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썬팅에 변색이 있는 차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 색깔이 조금 다른데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10분 중에 9분 이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핸들을 보면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핸들 열선이 들어갈 것 같은 요런 핸들에는 손톱 자국이 생기기가 쉽고 해지기도 쉽고 한데, 연식 자체가 5년 정도밖에 안 된 차들은 덜 할 때가 많아요. 색깔이 여기는 어두운 색깔, 여기는 좀 밝은 색깔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렇게 나온 건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수가 있고 때가 탔나? 이런데 말이죠. 그래서 클리닝을 좀 해야 될 가능성, 휠 스크래치가 없는 차보다는 휠 스크래치를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차들이 더 많다. 요거는 트렁크가 엄청 깨끗하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3월 14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도 없다라고 합니다. 리콜 대상도 아니고, 리콜 대상이라고 한다면 해당 미이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사야 되냐, 걸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면 되고 리콜을 하면 됩니다. 구매하신 다음에 이행이라고 하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많은 딜러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한두 명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내해 드리려고 혼자 얘기를 하면서도 검증을 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정보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교환 이렇게 트렁크 쪽에 있구나, 그리고 밑으로 빼는 거 후드 본넷도 있구나. 그러면 앞범퍼는 표시를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 여기도 원래는 X나 W, 여기도 5번도 W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앞뒤로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겉에만이구나 라고 딜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날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차구나, 성능 책임보험료 71,610원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싼 만큼, 그리고 전동 시트가 있는지 여부를 또 보고 싶은데 이건 없어요. 근데 허리가 나오고 들어가는 기능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사지 말아야 되냐, 키가 하나냐 두 개냐, 그런 거, 통풍 시트가 있느냐, 핸들 열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부를 보시면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X4 2.0 디젤 자동 8단 미션을 갖고 있는 요 차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 181대가 있었고 중간 시세가 2,300 정도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 시세는, 잠깐만 정말 만족하시고 타시려면은 요것보다 금액이 한참 올라가서 2,600 정도를 보셔야 될 가능성. 인스퍼레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의 무사고에 한 요 정도, 2,390 요 정도도 괜찮다. 그리고 짙은 회색입니다. 검정색 아니고. 요렇게 생긴 거 많이들 선호하실 거고, 스마트 키 깨끗하고, 그 다음에 키가 2개 있고,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파워 트렁크, 요즘에 요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 힘으로 열고 닫았다가 요게 고장 나면은 한 80만원 요 정도 될 수 있습니다. 7, 80, 90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수리비만. 나 그럴 거면 안 살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고장 나질 않는데 힘으로 억지로 하다 보면은 한 번에 고장이 잘 나진 않는데 한 두세 번만 하더라도 고장이 날지 안 날지는 기계다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낮은 등급이 오히려 고칠 게 좀 덜해 라고 하실 분들은 좀 가격 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난 인스퍼레이션 사야 되고 한데 무조건 좋은 거, 최첨단 파워 트렁크, HUD, 이거 사제 HUD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동 시트 있어야 되고, 메모리 시트도 있어야 돼. 대리기사가 탔다가 뭐 시트 포지션 바꾸면은 1 누르면은 난 그게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셔야 되고, 전자계기판, 그렇지 요거여야지. 그래서 요즘엔 전자계기판이지 하면은 아까 금액이 1,700, 1,800 이렇게 됐었었는데 이 넘버는 바꿔야 되겠구나. 번호판 재교부 한다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구청 갔다가 뭐 다시 그 이전 등록 대행 사업소 번호판 주는데 또 가고 왔다 갔다 한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실 때 아예 번호판을 바꾸고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당일 출고가 안 되고 좀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니면 탁송으로 받으시거나 앞, 뒤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일 수도 있는 성능인데,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이건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뒤로 빼놓은 거 3월 31일이라고 한다면은 4월, 5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2달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오래된 게 아니다. 가장 선호되는 흰 색깔의 인스퍼레이션의 7만 이하로 만약에 보게 되면은 2.0 인스퍼레이션을 보게 되면 10대가 나오는 건데 가격이 싸지가 않을 거란 말이죠. 8만도 조금 그래. 난 오래 탈 거니까 인스퍼레이션 2,000 요런 거 무사고라고 돼 있잖아. 보면은 완전 무사고 아닐 거예요. 성능 기록 보면은 완전 무사고인데? 뭐야 이민용 팀장 틀렸잖아. 밑으로 빼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없는데? 그럼 괜찮은데요? 4월 6일날 들어왔는데 5월 18일인 오늘까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 됐는데 왜 안 나갔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처음에 비쌌거나 아니면 차가 별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처음에 비쌌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거 순정 좋아하시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기도 색깔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요래서 상관없는데 멋진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순정 좋아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저런 거 갖고 오면은 원상복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2,700 이런 거. 야 근데 아까 거보다 요거는 순정해서 좋은데 금액이 비싸네. 요게 있다라고 하면 서라운드 뷰가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는 듯한 후방 카메라, 요걸로 해서 앞을 볼지 옆을 볼지를 또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로요.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 있고, 가장 이상적인 블루링크에 빌트인 캠은 없어 보이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2,700인데 비싸면 안 돼. 뭐가 빠지면 안 팔리겠지.
있겠죠. 렌트 이력이 있구나. 요것 때문에 요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샀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연식이 2023년식이면 바로 샀는데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26대가 있었고, 하이브리드는 8단 미션이 아니라 자동 6단 미션, 최저가 1,700만원부터 3,100까지, 중간 시세는 2,400만원, 소비자분들의 선호 예상 시세는 2,000 언더 혹은 2,000 초로 예상되고, 이민용 팀장의 추천 시세, 투싼 NX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2,700인데 깡통도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2,300 전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스포티지 NQ5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역시 DCT 7단 미션이라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2.0 디젤 자동 8단 미션 총 315대가 있었고, 서울 제한 수도권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 기준이고요. 최저가 1,600만원 선부터 최고가 3,500만원 선까지, 중간 시세 2,500만원, 2,550만원인데 소비자분들의 예상 선호 시세는 2,000에 또 역시 다 맞추거나 아니면은 살짝 위로 2,000 초까지는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분들의 선호 시세대로 따를 때 제가 오히려 손님 예산에 맞출 때 리스크는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진보다 실물 퀄리티가 낮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고, 성능 점검 받을 때 날짜가 좀 아까 보셨던 대로 낮다라든가 점검자 의견란이 좀 별로라든가 할 수 있고, 실물 사진도 봤는데 괜찮고 성능도 봤는데 날짜가 좋고 그리고 점검자 의견란도 별 내용이 없고 그래서 보러 갔다 라고 하면은 문콕 있거나 긁힌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돌빵이 없는 차보다는 조그만 거라도 있는 차가 좀 많아요. 그런 거 예상하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금액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깎아달라 라고 하면은 그 차주 딜러의 예상 멘트 10만원 더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앞 유리를 바꾸는데 한 30만원 내외 30만원 내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차주한테 이거 30만원인데 이렇게 안 먹혀요, 그러면은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금액도 내고 해드렸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내고까지 해드렸는데 10만원 빼드린 거면 잘 빼드린 것 같은데 라고 매입 딜러분들이 10분 중에 9분이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딜러들 이거 진짜 나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전산 금액에서 내고가 이미 된 상태로 또 내고를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해하시고 구매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이럴 거면은 K카나 저기 인증중고차 대기업 갈 거야 라고 하시더라도, 그곳에 가더라도 비슷한 퀄리티의 차를 보실 수 있어요. 아닌데 광고를 보니까 뭐 스캔하고 거의 뭐 엑스레이, CT, MRI 수준으로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막상 가보시면은 엔진 소리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상태로 환불이 되잖아. 환불은 될 수 있는데 상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만큼 새 차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거를 막상 가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여기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하고,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NQ5 같은 경우에 2.0 디젤 자동 8단 미션 총 315대 조사일 기준으로 있었고, 최저가 1,600만원 선, 최고가 3,500만원 선까지, 중간 시세 2,550만원, 이민용 팀장의 추천 시세는 2,200에서 2,700 사이입니다. 중간 시세는 2,450만원, 시그니처 풀옵션의 흰색의 깔끔한 차 원하시면 2,700에 가까워지더라도 비싼 시세가 아니다 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비싼 시세란 비합리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싼 값에 사버리는 호구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2,700이라고 하더라도 이유 있는 시그니처의 흰 색깔에 합당한 키로수, 합당한 상태 등을 봤을 때는 2,700~800이라고 하더라도 비싼 시세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점. 비싸게 사면 나중에 비싸게 팔거나 오랫동안 문제없이 기분 좋게, 사용감이 키로수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주름 하나라도, 오염 하나라도 덜 할 가능성이 높고, 내연기관 엔진에는 각종 호수와 연료, 배기가스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일, 냉각수 이런 액체와 기체가 왔다 갔다 엄청 했을 때 찌꺼기와 때들이 동맥경화처럼 여기에 점점 쌓일 수가 있는데, 키로수가 짧으면은 덜 할 수 있고, 비, 바람, 눈, 돌 여러 가지 요소에 새, 뱀 이런 건 빼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소를 덜 겪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실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 5년이 끝나면 끝, 10만 킬로가 지나도 끝, 둘 중에 하나 선도래하면은 끝인데, 아직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신차 제조사 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중고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해당만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조사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판매자도 그렇고 구매자도 그렇고 뭔가 더 기분 좋은 거래를 할 가능성이 대폭 상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티지에는 2.0 LPG가 있습니다.
근데 대수가 인기가 엄청 있다 보니까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21대밖에 없습니다. 최저가는 2,100만원 선이고 최고가는 3,600만원 선입니다. 중간 시세는 2,850만원, 소비자분들의 선호 시세는 2,000 전후 혹은 중반일 텐데, 소비자분들의 선호 시세대로 볼 때의 리스크는 사진보다 퀄리티가 낮거나 사고 이력이 있거나 등급 옵션이 낮거나 아까 스마트 키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전동 시트가 없다라든가 통풍 시트가 없다라든가 파워 트렁크 도어가 없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휠 디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소비자 선호 시세에 반영해서 저의 눈높이를 같이 맞출 경우 2,400에서 2,500 정도는 보셔야지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지 않을까. 단 풀 옵션에 키로수 엄청 낮게는 어려운 시세가 2,400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오랫동안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 그리고 신차 가격보다 1,000 이상은 싸잖아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2,600, 700, 시세가 투싼이랑 스포티지랑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수가 부족한 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일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시면 QM6라든가 그랑콜레어스 보실 분들께서 이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는 요 길로 한번 보죠.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나왔던 건데, 사륜 굳이 필요 없고, 사륜은 이륜보다 리터당 1km 정도를 들갑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등급 말고요, 노블레스, 그래비티, 시그니처 이렇게 봤을 때 10만 이하로 흰색이 아니더라도 봤을 때 93대가 나오는 거고요. 제일 싼 거는 2,480, 그리고 제일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3,600선이니까 1,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2,400에서 600 정도를 더하면은 대충 3,00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시세는 3,000 정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고가 없는 쪽에서, 너무 낮은 쪽에서 보면은 어려워요. 항상 느끼기로는 낮은 쪽으로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전화가 더 많이 올 텐데, 한 요 정도 2,700-800 정도를 일단은 보고 더 싸게 살지언정 예산은 일단은 살짝은, 너무 낮게 말고 살짝은 좀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2,800-900 정도 보시면은 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2만 킬로 이런 것도 나오는데 무사고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렌트 이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능 기록부 보면은 교환된 게 옆에 문짝 2개,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밑으로 빼놓은 게 조수석 쪽 오른쪽 뒤엔다가 또 있고, 내 차 피해 3회에 455만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겉에만이기 때문에 타셔도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등급이 높다 보니까 휠 디자인이 또 예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실내도 깨끗할 수 있는데 조수석의 사용감은 좀 있네요. 그리고 뒷좌석은 항상 거의 깨끗할 때가 대부분 많아요. 검정색 시트가 관리하기 때 안 타고 편하고 그런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2024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시면 40만원인가 할인받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작년 25년부터 없어졌어요. 미성년자 자녀분이 2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이전비 등치득세 50%가 면제인데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2분이실 때, 그리고 3분이실 때도 마찬가지고, 3분이실 때는 조금 더 할인해 주던가 비슷하던가, 아무튼 비슷할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미성년자 자녀 2분이 계시면은 50% 등치득세 50% 면제인데 최대 70만원까지니까 70만원 할인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여러 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차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매 방법과 다양한 정보 안내 드리려고 저번 주에 녹화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님분들께 판매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이게 일이 너무 된다. 제가 혼자 촬영, 편집, 매입, 판매 다 하다 보니까 내일은 제가 전라도 광주를 매입하러 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튜버인지 중고차 딜러인지, 이게 유튜브만 하면은 제가 예전에 짧게 한 4년 정도 방송국 조연출도 16, 17년 전쯤에 하긴 했었었는데 짧게 그냥 수박에 겉핥기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뭐 편집자도 아니고 딜러인 건 딜러인데 아무튼 갈피를 못 잡을 때가 항상 영상 앞에, 카메라 앞에 서갖고 이렇게 말을 혼자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2017년 7월부터 유튜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구독자 수가 매우 적죠.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짧게 보시고 나가버리시면은 채널 영상에 머무시는 그런 시간이 짧으면은 또 지수가 낮아지고 다른 분들의 노출도가 낮아진다라고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클린카지.co에 봐주시면은 딜러 전산 그대로 매물을 보실 수가 있고, 정찰제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고 시세 공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